자, 이번 시간에는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문명의 발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갔다라고 나오는데 좀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만약에 이제 인류가 다 없어지고 또 다른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져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학자들은 다시 요렇게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가 또 반복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석기, 뭐 그냥 있는 거 돌덩이 그대로 갖다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동기나 철기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는 우리가 이제 주석이랑 이제 구리 요 두 녀석을 이제 섞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죠? 뭐 한국사 시간에서도 배울 텐데. 그래서 요 두 녀석, 그 다음에 철을 쓰는 건데, 주석과 구리가 철에 비해서 녹는 점이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재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불을 다릴 수 있는 기술력이 더 증대한 그 다음 시대가 바로 철기 시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소재. 자, 기본 소재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나 화학결합의 구조를 변화시켜 단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재료에는 없는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드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신소재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아이고, 너무 더럽네. 아이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에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알고 갈게요.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전기가 어느 정도 잘 통하느냐, 잘 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기가 잘 통하고요.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물질을 얘기를 해요. 그럼 반도체는 뭐냐? 이 앞에 반자가 절반이에요, 절반. 반.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의 절반, 그러니까 전기가 반 정도 통한다 라는 건 아니고요. 그 전기가 반이 통한다는 거 그게 말이 좀 이상한 거고, 때에 따라서 전기가 통하게 할 수도 통하지 않게 할 수도,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물질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반도체는 들어가면 나중에 이거는 물리원에서 나오는 파트지만 순수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가장 큰 그룹으로 나눕니다. 원래 반도체에 들어가는 순수한 원래 오리지널하게 들어가는 물질은 Si, 규소라는 물질이랑 Ge, 저마늄이라는 물질을 주로 써요. 이 녀석들의 특징은 14족 원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4개라는 녀석들이에요. 얘네 둘 다. 그런데 얘네들로만 순수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도체면 순수 반도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좀 더 전기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다른 물질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만든 거를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를 우리가 도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불순물 반도체에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이렇게 두 녀석이 있습니다. N형 반도체는 우리가 네거티브, 마이너스를 얘기할 때의 그 N이고, P는 포지티브, 플러스를 얘기할 때의 P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런 녀석은 전부 다 이런 반도체를 활용해서 인간이, 과학자가 만든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되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하나씩 한번 자세하게 봐봅시다. 자, 뒤에 넘어가게 되면 먼저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는 어떤 녀석이냐면 P형 반도체랑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를 붙여놓은 겁니다. 두 녀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을 붙여놓게 되면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정류작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정류작용이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전구는 우리가 교류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류라는 말은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가 아니고 양쪽 방향으로 모두 흐르기 때문에 따로 방향성이라는 게 없는 전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220V 그 코드 꽂을 때 이쪽으로 꽂냐 저쪽으로 꽂냐, 그죠? 방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교류 전류입니다. 반면에 교류가 아니고 직류 전기가 있어요. 직류 전류. 이거는 뭐냐?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우리는 건전지를 예시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전지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뭐 플러스고 마이너스 정해져 있죠. 요거 반대로 거꾸로 끼면 작동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전류가 있는데 우리가 정류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정류할 때 이 정이 그 정수기 할 때 정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거르는 기계죠. 정수기가 흐름을 걸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양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교류를 한 방향으로 직류의 흐름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바로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그냥 다이오드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구나. 그리고 다이오드의 기호를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에 요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도선이 연결되면 요렇게 이렇게 식으로 그려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 그렇구나 정도 확인만 해주면 되고, 트랜지스터가 해주는 역할은 증폭작용이랑 스위치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세히 들어가서 배우는 건 물리 1에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아 트랜지스터라는 녀석이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는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증폭은 말 그대로 증폭, 확 크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스위치는 온, 오프, 껐다 켰다를 할 수 있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오드는 아까 N형과 P형을 두 개를 붙여놓은 거, 접합시킨 녀석을 다이오드라고 했다면, 트랜지스터는 N 사이에 P를 집어넣은 녀석도 있고, 반대로 P와 P형 사이에 N형을 집어넣은 녀석도 있어요. 물론 이 가운데 들어간 녀석은 주변에 감싸고 있는 녀석에 비해서 굉장히 얇은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N형이 이만하면 N형과 N형 사이에 굉장히 얇은 게 하나, P형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모습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고,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냥 이것도 구경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만약에 학교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 알아둬라라고 한다면 그때 챙겨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러니까 발광, 스스로 빛을 내는 다이오드다. 이 녀석을 이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녀석이다. 그 다음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 앞에 유기자만 추가로 붙은 거죠. 이 유기가 그 OLED, 그래서 O가 유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 만들어진 다이오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TV 같은 거,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TV에서 광고만 봐도, TV 광고나 핸드폰 광고만 봐도 뭐 OLED를 활용해서 더욱더 선명한 화면, 더 얇은 화면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다. 근데 전부 다 반도체를 이용한 것이다 정도만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엔 초전도체입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녀석이에요. 자, 초전도체는 어떤 녀석이냐면, 자,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 그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적혀 있는 초전도 현상은 뭐냐? 아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초전도 현상이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특정 온도라는 거를 임계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계온도. 그럼 임계온도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전기 저항이 0이 되어 초전도 현상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다.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은이라는 녀석은 수은이라는 녀석은 4.2 켈빈이에요. 4.2 켈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4.2 켈빈이라는 숫자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초전도체가 될 수 있는 물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 녀석들마다, 물질마다 초전도 현상을 띠게 되는 임계 온도는 저마다 차이가 있어요.
되죠? 그래서 요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 임계 온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그래프는 너무 잘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요. 가로축이 온도죠, 그죠? 온도가 감소를 해요. 그럼 온도가 감소를 하는데 세로축은 전기 저항이거든요. 전기 저항이 점점 줄어드는 듯 싶더니 어느 순간 0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의 온도가 4.2 켈빈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 이거는 수은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수은이 초전도 현상을 띠는 그래프를 보여준 거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초전도체는 이런 이론적인 측면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뒤쪽에 나오는 이거를 활용해서 어디에 쓰는지, 아무래도 이제 이 단원이라는 것 자체가 신소재라는 게 어떤 게 있고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예시를 많이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전기 저항이 0이 되죠. 그럼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라는 장점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선으로 많이 쓰는 구리라고 해도 굉장히 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저항이 0은 아니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고, 열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도선에 흐르고 있던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발전소에서 100을 만들어서 그 100에 해당하는 양을 집으로 보내주고 싶은데 중간에 열이 생겨서 빠져나가 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니까 애초에 열이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전력 손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 그러니까 전류를 송신해주는 선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점은 강한 전류를 흘릴 수 있다. 전기 저항이 0이니까 부담 없이 팍팍 센 전류를 흘려도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배웠겠지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됐죠. 그죠? 우리 이렇게 막 손가락해서 시계 방향으로 감아지는 이런 거 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마음 놓고 흘려보내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만큼 더 강한 자기장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강한 자기장. 그러면 강한 자기장을 이용한 예시가 MRI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사람 다치기만 하면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CT 찍고, 그죠? MRI 찍고 막 한다 그러는데, 그 MRI라는 녀석이 바로 자기장을 이용한 녀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핵융합장치, 입자 가속기, 이런 것들이 자기장, 강한 자기장을 형성시켜서 만든 것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특징은 전기 저항이 0이면서 동시에 초전도체가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에요. 뭐냐? 외부 자기장을 밀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석이라는 게 한쪽은 N극이고 한쪽은 S극이라고 한다면, 이 자석은 자기만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죠. N극에서 뭐 빠져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안에 초전도체를 가지고 가면요, 안으로 드러나면 이 외부에서 이 초전도체의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자기장을 밀어내요. 이걸 어떤 식으로 밀어내냐면, 초전도체 내부에서 외부의 자기장과 반대되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밀어내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마이스너 효과라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자, 마이스너 효과는 어떤 거냐? 자,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놓았을 때 초전도체에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되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진다. 되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초전도체가 자석 위를 뜨는 현상, 둥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어내는데 초전도체라는 녀석도 반대로 힘을 주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서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 아래쪽에 있는 게 자석이에요. 이게 자석이고, 요 위에 있는 게 초전도체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자석이니까 아무래도 이 녀석만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만들어내는데 그 자기장 속에서 초전도체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둘이 서로 뜬다라는 거예요. 밀어내버려서. 이게 바로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게 되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에 마이스너 효과, 자석이 둥 뜨는 거죠. 그죠? 초전도체가 둥 뜨는 건데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효과를 이용해서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전도체라는 녀석이 가지는 장점이 이런 게 있고 그로 인해서 가지는 특징이 이런 게 있어서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만들었고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자, 그리고 나서 배우는 거는 액정이에요. 액정은 가늘고 긴 분자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띠는 물질, 고체와 액체의 약간 중간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액정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화면, 디스플레이에 활용을 한 게 바로 LCD입니다. 액정 디스플레이. 자, 여러분 먼저 가와 나의 그림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평광판이라는 녀석이 양쪽에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점박이처럼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액정이에요. 이 액정이라는 녀석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는 상황. 그리고 한쪽은 빛을 통과를 했고 한쪽은 빛을 통과를 못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거예요. 먼저 평광판입니다. 평광판은 좀 확대해서 그리면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요렇게. 이게 뭐냐? 빛이라는 녀석은 사실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빛이 오는 중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빛이라는 녀석은 위아래로도 진동을 하면서도 오고요. 이 녀석은 앞뒤로도 진동을 하면서 와요. 앞뒤뿐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도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녀석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면서 오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그 녀석이 이렇게 생긴 평광판이라는 녀석을 통과하게 되면, 자, 이 녀석을 지금 여기서 뚫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 틈이 가로로 나 있으니까 가로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세로로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은 여기서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평광판을 통과한 빛은 어떤 빛이 나오겠느냐? 오로지 요 가로로 진동하는 녀석만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전부 다 통과시켜주는 게 아니라 특정 녀석만 걸러내게 되는 거죠.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평광판을 한쪽은 수직으로 해서 놓고 한쪽은 수평으로 해서 놓습니다. 수평과 수직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앞쪽에 있는 평광판과 뒤쪽에 있는 평광판이 수직의 관계로 둔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수직 평광판을 빛이 통과를 하면은 수직으로 진동만 하는 빛만 통과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가는 지금 어떤 상태냐? 전압이 걸리지 않은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는 전압이 걸리지 않은 상태. 여기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액정이라는 녀석이. 근데 액정이라는 녀석의 전압이 통하지 않을 때는 이때의 모양과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 약간은 중구난방으로 약간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계속 이리저리 액정이라는 물질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 굴절이 돼요. 자, 수직 평광판을 통과한 수직으로만 진동한 빛이 액정을 통과하는데 이 액정이 전압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흩어져 있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굴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수직으로만 빛이 진동하지 않겠죠. 그죠? 수직으로만 진동하는 빛이 수직 평광판을 통과를 했는데 굴절이 되다 보니 수직으로만 진동하는 빛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쪽에 있는 수평 평광판을 통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죠? 반면에 나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전류를 흘려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굉장히 쫙쫙 나열을 합니다. 쫙쫙 나열을 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게 굴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을 통과한 빛이 그대로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수평 평광판까지 다다르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냥 그 빚은 통과를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빚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느 부분은 빚을 통과시키고 어느 부분은 빚을 통과시키지 않고 하면서 화면이라는 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고, 이 앞에 우리가 빨간색 혹은 초록색, 노란색, RGB의 그런 색깔을 나타내는 막 쉽게 얘기하면 셀로판지 그런 거를 이제 앞에다 두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빨간색을 띠고 초록색을 띠고 초록색을 띠고 파란색을 띠고 어떤 색깔을 띨지 어떤 모습으로 사람한테 보여지게 할지를 다 여기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액정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네오디뮴 자석. 자, 네오디뮴 자석은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에 네오디뮴과 붕소라는 녀석을 추가를 시켜서 만든 강한 자석입니다. 실제로 네오디뮴 자석은 가끔 이제 실험할 때 이제 신기하라고 가끔 보여주시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네오디뮴 자석끼리 달라붙는 거는 굉장히 강한 자석이기 때문에 이게 실수로 그냥 가지고 놀다가 턱 하고 붙어버려서 이 살집 같은 게 찡겨서 살집이 뜯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석을 다루게 된다면 너무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놀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손가락 손톱에만 꿍 찧어도 이게 바로 다 부서집니다. 심하면 다 멍드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조심히 다루셔야 되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디에 사용을 하냐, 이렇게 생긴 하드디스크, 요즘에는 뭐 SSD라는 거 많이 쓰지만 아직까지도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죠, 그죠? 여기에 네오디뮴 자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장을 기록하는데, 그죠?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정도 알고 있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핀이라는 녀석을 할 겁니다. 먼저 그림부터 보고 올까요?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래핀이에요. 자, 그래핀이라는 녀석은 흑연이라는 녀석에서 떼온 거예요. 흑연, 여러분 연필심, 샤프심. 자, 흑연은 어떤 녀석이냐? 탄소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탄소라는 녀석이 육각형의 구조로 쫙 깔려 있고, 그게 층층이 쫙 쌓여 있는 구조가 흑연입니다. 그리고 이 흑연의 한 면을, 한 층을 따로 분리해낸 게 그래핀이에요. 이걸 이제 발견한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발견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흑연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떼낸 거, 그리고 여기에 그 그래핀이라는 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왜? 흑연의 한 층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핀이 나의 그림, 요 중앙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 녀석을 맙니다. 말면 가. 이거를 우리가 탄소 나노 튜브라고 얘기를 해요. 튜브는 관을 얘기합니다. 관. 그래서 앞쪽에 넘어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그래핀은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 자,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다. 얇고 투명하며 유연성이 있어 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신의 물질이죠. 거의 전기 잘 통하고 열 잘 통하고 강철보다는 튼튼한데 얇고 투명해. 대단한 물질이에요, 참. 그리고 이런 녀석을 말아서 만든 형태니까 이 녀석도 전기전도성 뛰어나고 열전도성 뛰어나고 강철보다 강하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핀은 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의복형, 이제 옷 같은 옷으로 입는 컴퓨터, 차세대 반도체, 야간 투시형 컨택트 렌즈. 그러니까 야간 투시경을 지금 막 군인들은 앞에 이렇게 막 만안경처럼 끼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렌즈 하나만 끼면 할 수 있다. 우주 왕복선 외장재. 그러니까 외장재는 이제 겉에 도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첨단 현미경의 탐친, 핀셋, 여기저기 쓰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플러레는 뒤에 나와 있는 요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이제 그래핀이라는 녀석은 육각형입니다. 여기 육각형. 그리고 육각형을 만 게 요런 형태인데, 요거는 오각형도 있고 여기 육각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각형과 육각형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는 확실히 육각형이 맞는데, 이거는 육각형이 아니에요. 오각형도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플러레는 내부가 비어 있어요, 그죠? 아까 뒤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텅 비어 있는데, 그래서 부어 있고 잘 부서지지 않아요. 변형도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에 쓰냐? 의약 성분의 체내 운반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그 플러렌이라는 이 녀석 안에 약재를 안에 넣어두고 이게 잘 부서지지 않으니까 이게
원하는 곳에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신소재 파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알아봤고, 오늘 배워본 거 반도체, 초전도체, 액정, 그래핀 뭐 이런 것들, 네오디뮴 자석 이런 것들 배워봤는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나 그런 거는 물리 1에서 훨씬 더 깊게 다루는 거지만 그 정도까지 통합과학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신소재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이 가진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으며 걔네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런 데 사용을 한다 라는 특징을 외워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파트는. 네, 고생하셨어요.